네, 짧고 굵고 화끈한 정치 분석 시간입니다. 직설 시간인데요. 정두환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안녕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서가번입니다. 근데 오시는데 근데 그 도로 사정 어떻던 거예요? 뭐 비가 좀 오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안 막혔어요. 지금 비예요? 네. 눈이 많이 와서 쌓였는데 네. 녹아서 길은 뭐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퇴근길보다 내일 아침 출근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영하로 내려가 버리면 그렇죠. 비행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차를 안 갖고 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또 이풀기 토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국회 장면 혹시 그 TV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뭔가 좀 약간 어색한. 응? 정도라님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엉성해요. 특히 자유한국당 야당이. 어떤 점에서? 아니 뭐 무슨 국민들이 볼 때는 뭐 합의해놓고는 또 나중에 또 뭐 딴소리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또 확실하게 반대를 하려면 하지 뭐 어정쩡하게 하다가 뭐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었다. 닭 줬던 개처럼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몸은 야당인데 아직 정신은 야당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야당 적응이 덜 끝났다. 예.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예.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한심하죠, 야당으로. 오늘 어디 저 인터넷 신문 봤더니 네. 더불어민주당은 승자, 국민의당은 신데렐라라 그랬습니다. 신데렐라? 예.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패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도대체 그렇죠. 뭘 하기를 이번 국회 마지막 막바지에 예.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 지지층들을 그 부자들 위해서라도 뭘 하나라도 그래도 챙기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 뭘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들다봐도 챙기는 거 없는데 정우택 대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0% 예산을 70%를 챙겼다고 예산을 70%를 뭘 챙겼다는 건지. 그 70%가 뭘 기준으로 70%요? 전체 예산 중에서 자기들이 좀 깎은 게 깎은 게 있어서 한 70%는 챙겼다. 예. 그건 여당이 할 소리거든요.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인세법. 예. 그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했으면 부결시킬 수 있었는데 참여를 안 해서 오히려 통과시켜 줬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던데 이건 결과론적인 분석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표면적으로 결과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 100표 정도 129명 예. 130명 가까이 들어오면 100표 정도 표가 차가 났는데 뭐 그 자유한국당 들어왔으면 이길 수 있었다. 네. 부결시킬 수 있었다.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뭐 그 반대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찬성이 이제 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냥 반대표 눌렀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부담 중복지를 원하는데 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 들어왔으면은 그나마도 또 찬성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도부가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네. 특히 국회 이제 막바지에 그냥 한 1초 1분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네. 거기서 그냥 멍청하게 의총하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네. 근데 왜 의총 시간 안 주냐고 국회의장한테 따지던데 보니까. 국회의장은 11시간이나 주면 되지 뭘 더 주냐고 그러고. 아니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사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네. 뛰어 들어가든지. 그걸 뭘 다 이미 지나간 다음에 가서 항의하면 그게 뭐예요. 버스는 지나갔다. 네.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풀기니까 네. 뭐 아무튼 뭐 새해 예산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여러 가지 뭐 조금 전에 무작위 댓글에서는 또 아동수당 뭐 10% 뺀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새해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이제 거의 끝나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후 정치권의 주된 이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문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정도원 의원님? 이번에 뭐 이제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하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많이 이제 주고받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가토? 야합이라기도 하는데.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예산도 굉장히 많이 줬어요. KTX 그 무한공항으로 지나가는 게 1조 몇천억이 더 들어가는데. 1조 2천억인가? 그것도 이제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줬고. 네. 또 개별 의원들한테도 많이 줬더라고요. SOC 예산? 나중에 다 드러나겠지만은. 네. 그런데다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당이 이제 원하는 선거,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 네. 그거 하고 또 연동형 지방자치법의 그
이제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체육회장 겸임하게 못하게 하는 거. 예. 또 뭐가 하나 더 있던데? 뭐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수처 법안 뭐 이런 걸로 서로 이제 같이 처리하자. 기브 앤 테이크. 예,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만 왕따 당해버렸어요. 이번 과정에서. 그래서 뭐 자유한국당 패싱 뭐 이런 그 신조어가 나오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하면은 근데 저 당세로 확장을 못해요. 어제도 잠깐 오신환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 겸임하는 문제가 선거고 그렇게 아주 깊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근데 뭐 그게 국민의당에서는 이제 호남 자치단체장 때문에 특히 그런 것 같죠. 실제로 이제 체육회 회장을 맡는데 그 체육회 회장을 맡는다고 해서 그 체육회 지금 뭐 생활체육대 뭐 각종 단체 축구, 배구, 탁구 뭐 테니스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근데 그렇게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회 있고 이러면 체육회장 자격으로 가서 축사 한마디 악수 한 번. 이게 선거에 엄청나게 도움이. 근데 그거 회장 아니어도 가서 하죠. 가서 다 해요, 시장은.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개헌과 선거제도로만 좁혀서 말씀을 드리니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일단 선거제도 논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요번에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세요? 선거제도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러셨고 다 바꾸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안 돼요. 불발. 안 된대. 저는 뭐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쉽지 않다. 안 된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자유한국당에서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바로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같은 경우 다른 건 몰라도 선거제도는 다수결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게 관례였죠, 지금까지. 정개특위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네, 이거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예, 게임의 룰. 이거는 합의로 했습니다. 그렇죠. 다수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당만 그 합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고차 방정식인데요. 이제 이게 너무나 승부가 분명해지면 누구한테 많이 이롭고 누구한테 많이 해롭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애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더 이로운지가 애매할 때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너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그 전에 몇 년 전에도 이제 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정당 명부제 가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 결과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영남에서 몇 석이 늘어나고 또 그때는 이제 그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몇 석을 얻고 이게 다 개선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당위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진짜 선거구제는 개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이게 정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이제 한 표만 많아도 이제 당선이 되는 건데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뽑는 거니까. 한 명만 뽑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제 지역구도가 가장 만악의 근원이잖아요. 지역 감정. 이거하고 결합되면은 양당제로 딱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양당제가 되면은 이제 패자가 없어요. 이기면 여당이고 저도 제1야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이제 잘하기 게임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 발목 잡기 게임이 됩니다. 상대가 못해야 다음에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고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당제로 바뀌어야지 맞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익이 이제는 다원화돼 있잖아요. 근데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다당제가 안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선거구에서 뭐 2명을 뽑을 수도 있고 3명을 뽑을 수도 있고. 그럼 한 선거구에서 여당 의원이 뭐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 야당 의원도 동반 당선되고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현역 의원들이 이 제도 그러면 이제 자기 걸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두 명 국회의원들 2명 3명이 한 지역구에서 이제 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협점으로 내놓은 게 그런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지금은 이제 당에서 일괄로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최소한 권역별로 한 6개 정도의 권역별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하자, 도입하자. 권역인 게 호남권 예를 들어서 영남권,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부산 영남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 내놓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정당 투표해가지고 득표율 순으로 비례대표 그렇죠. 나누고. 그러면은 일당이 지금처럼 좀 더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골고루 좀 당선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제들 하자는데도 그래 되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 얘기로는 누구 좋으라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반 될 건데 거꾸로 광주에서는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에 표 주냐 당선시켜 주냐 정의당 당선시켜 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너무 사실 구차하고 자신감 없죠. 국민들에게 잘해서 지지받을 그 국리를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아예 뭐 포기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 정당의 임무 자체를 포기한 거와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튼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못해 이래버리는 순간에 게임 끝인 거네요. 그럼 선거제도 개편은. 그런데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중대선거구로 가는 것은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내심은. 좀 더 이런 건 좀 길게 말씀하셔도 돼.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호남 중심으로 좀 뭐 또 서울도 마찬가지죠. 현역 기득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득권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마포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포구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들이 현역 의원들로서는 불편하고 싫죠. 그러나 굳이 뭐 우리 당에서는 그 얘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반대하니까. 알아서 반대해 주니까. 뭐 그럼 뭐 선거제도 얘기는 뭐 거의 끝난 얘기다 이렇게 보십니까? 정도는 의원님 그렇게 진단하세요?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요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국민의당의 태도에 어떤 결정적인 게 딜이 있었는데 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라고 얘기는 별로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국민의당이 이걸 모릅니까? 근데 뭐 이제 그렇게 해놓고는 또 안 지키죠. 그래요? 약속한다고 지키는 거 봤어요. 일단 유인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서가부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관행이 해방 후에 그 관행은 지켜졌어요. 정치개혁.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는 신사협정이 이루어졌던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이번에 아까 지금 뭐 두 당 양당 합의 일을 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작전이 좋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 호남한테 예산 줬다는데 호남 고속철도 예산 그 집권당이 그거를 생색을 야당에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건 당연히 그 여당 몫인데 어차피 하게 된 예산이거든요.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민의당에게도 생색을 내게 해준 거죠. 거기서 이미 끝났어요. 이번 예산 통과시켜 주기로.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도 그러면 야합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들어올 명분. 들어올 명분을 이 선거구제하고 개헌하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이리 해서 모양새를 잘 갖췄죠. 명분을. 이 명분의 어떤 뭐냐면 이 금전적 성격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요 명분을 걸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또 양당 정책 협의해가지고 크게 써붙였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기자회견했고. 그래도 저희는 궁금한데 선거제도 개편 정말 안 되는지 뭐 저희가 되면 내일이라도 한번 그러면 가장 지금 어쩌면 이해관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국민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입장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제 얘기가 이제 되게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하고 설명들을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의원님은 이번에 개편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 해도 해야 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다면 해야 된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그 국회 20대 국회 들어서서 선거법 문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개정을 하자라는 논의는 지금 제일 많이 됐어요. 역대 어떤 국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게 당이라고 하면은 네. 결국 이 논의들을 충분히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도 당장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전내년에 그러면 국민들이 이 필요성들을 이제 국민들이 정치의 필요성을 지난 촛불 정국 이후로 예. 분명하게 인식했잖아요. 그리고 행동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국민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저희가 따로 한번 예. 각 당 의원들 한번 연결해서 입장 자세히 듣는 시간 따로 한번 좀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개헌도 마찬가지다. 어렵다. 이렇게 보세요. 정돈 의원님. 그러니까 개헌도 이제 홍준표 대표가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지난 대선 때 개헌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지방선거고 같이 국민투표하는 거 반대요라고 했죠.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난번 개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같이 하면 안 된다잖아요. 이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선거에 비치는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예. 개헌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주어가 바뀌어야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개헌이 아니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국회 개헌특위는 열심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회 개헌특위는 국회에 언제라도 열려 항상 있었고요. 예. 항상 결론을 내놓고 대본 적은 없죠. 아니 대부분의 많은 의원들이 특히 개헌특위 의원들을 만나 보니까 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해요. 열심히 하고는 예, 열심히 거죠. 하고 사실 또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이 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예. 네. 근데 네. 국회에서 지금 개헌특위에서 안을 잡고 있는 거는 이게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또 있죠. 근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괜찮은데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안철수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뭡니까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개헌 가지고 얘기하는 걸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도 반대할 거예요. 본인이. 한 번도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 공론화하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에서 공사석에서 얘기했다고 이 보도 나온 걸 선거제도 개편은 이야기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역대로 예. 항상 개헌을 얘기해 놓고 개헌이 안 된 이유는 예. 그 차기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 차기 주자들이 대통령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손의원은 얘기해요. 그래서 개헌은 정권 출범 초기에밖에는 할 타이밍이 없다.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차기 주자들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야말로 차기 주자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정권 초기가 되면 현직 대통령이 싫어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은 개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변수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에 국회 시정연설 때도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국회에서 내지 않으면 대통령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물론 그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또한 강한 것이 마지막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면 있다. 변수라기보다는 불씨로 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 근데 이렇게 보여져요. 개헌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헌도 지금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권력구조 개편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권 조항을 손대자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 이 한 글자 가지고 사실은 개신교계나 이런 데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민적 합의는 이 기반이 되는 국민적 합의는 어느 정도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이제 중구난방으로 다 튀어나와서 이거 바꾸자 예. 하다가 이제 날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요? 권력구조 개편만 딱 하자 그러면 몰라도 예. 환경부터 시작해서 이제 별의별 게 다 나오죠. 그렇죠. 경제 민주화 나오고 이제 예. 그러니까 개헌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압도적인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한번 국민들한테 직접 설득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대통령발 개헌. 네. 실제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범위를 한정을 했잖아요. 예. 권력구조 문제가 정치권에서
어렵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나 네. 그다음에 기타의 문제들이라도 하자. 네네.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만든 안은 어쩌면 그런 안들을 대통령 안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공론을 붙이면은 네. 그거는 또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두 분이 뭐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뭐 입을 모아서 지금 진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가져가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뭐 예산안 이제 처리된 이후에 정치권은 결국은 이 두 논의로 집중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하는 얘기라고 봐야 되고 그럼 실제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물밑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겠죠. 또 하나 지방선거 당연히 지방선거 있고 남아 있는 게 지금 각종 지금 적폐 청산 작업이 네네. 검찰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관련된 개혁 입법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산은 예산이고. 그렇죠. 개혁 입법, 입법 문제가 사실 우리 국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정원법 개혁이니 공수처 설치법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연말까지 안 되면은 이제 새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라도 네. 그 개혁 입법들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우리가 이 직설 코너 시작할 때는 이풀기 토크로 시작하잖아요. 네. 끝내기는 예고 토크로 단답형으로 질문 짧게 드리고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안 나옵니까? 네. 서가번 의원님 저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나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은 별로 후보가 없죠. 그래요? 네. 또 하나 관심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제 도지사 이제 더 출마 안 한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직 선언하지 않았지만은. 사실상. 예. 그러면 보궐선거에 나와서 금배지를 달려고 할까요? 당대표 도전할까요? 서가번 의원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게 시차적으로 있어요. 보궐선거는 6월이고 당대표 선거는 8월이기 때문에 둘 다 어느 것일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겠지만은 결정을 하겠지만은 네. 사실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대로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연타로 갈 고민하겠죠 많이. 정돈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뭘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이제 보궐선거 이제 선거구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이제 송파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근데 그러면 또 넘어와가지고 서울에서 그럼 출마하는 겁니까? 이거는 좀 현안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 주제로 예고 토크니까 다음 주 주제 그러니까 개봉 박두로 남겨놓고 오늘 직선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